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025년 6월까지 오소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서비스 개시, 이걸 확언을 해줬어야 돼. 이걸 연기될 거라는 얘기가 자꾸 있었거든.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우리 예상대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사실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전망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하고 그런 건 이미 4월 1일 딜리버리 때 이미 어느 정도 판명이 났었고요. 이미 예상된 범주 내에 있었고요. 우리가 최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6월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저가형 모델 제대로 출시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셋 다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는 일단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고 상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이던스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가이던스라는 게 추정치죠. 실적 추정치인데 그거는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뉴욕 증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그 아저씨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일반 소비자 제품들을 대부분 중국제를 수입해서 쓰는데 100% 이상 관세를 매겼어. 미국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샀으냐고요.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관세가 100%씩 200%씩 붙어버리니까 바이어들이 중국에 주문을 안 하는 거야. 선정한 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물건을 어떻게 처분을 못 하는 거야, 처분을. 원래는 배지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미국에서 안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재무부 장관이 이건 불가능하다,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다우존스 2.66% 상승을 했어요. S&P 500 지수 2.51%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2.7%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러셀 2000도 2.65%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전날하고 다르죠. 그러고 나니 우리 증시도 지금 1시 50분 현재 코스피 1.5% 상승, 코스닥 1.16% 상승 이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그런 타임입니다. 현재 시각 미국 야간 선물은 다우 30, US 30은 플러스 1.18% 상승 중, US 500은 1.5% 상승 중, 나스닥 100은 1.83% 상승. 아까는 현물 시장이었고, 요거는 이제 지금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선물의 그 종목 이름을 다우 지수를 안 하고 US 30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 S&P 500 대신 US 500, 나스닥 지수 대신 나스닥 100개 종목을 그걸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 선물 지수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가기도 하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현재는 아주 좋아. 모든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새벽까지 4.6% 올랐고 폐장 후 애프터마켓에서 4.8%, 아까 장중에는 5% 6%씩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그래서 지금 4.8% 오르고 있네요. 13시 47분 현재입니다. 13시 47분 현재. 그래서 그동안 고생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거다. 꽃길만. 악재는 다 나왔어. 더 나올 악재가 없어. 이제는 긍정적인 뉴스만 연이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테슬라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하지만 로보택시, 저가형 모델 출시,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했어. 다. 모든 걸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있죠? 발표 PPT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상세하게 번역을 좀 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냥 결과만 듣는 거랑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가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런 걸 또 따져 듣는 거랑 느낌이 달라, 느낌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보는 느낌? 그래서 우리 또 이게 봐줘야지,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보면 훨씬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남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이 긴 내용을 뉴스에서 1분 20초 이렇게 방영하잖아요. 다 말할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같이 한번. 뭐 오늘은 뭐 기분 좋게 보는 거죠. 기분 좋게. 요거는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서머리 이렇게 있는데 요거 제가 또 번역을 다 그대로 했어요. 번역을 다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에서 수익성은 영업이익은 4억 달러, 5714억 원. 이제 GAAP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통된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로 따지면 기업회계 기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세계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한 영업이익은 4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5,714억 원, 순이익은 역시 4억 달러. GAAP, 요거는 이제 그 회사, 기업마다 특수성이 있잖아요. 공통된 회계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기업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따르는 또 non-GAAP 기준이 있거든요. 테슬라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거하면 순이익이 9억 달러야. 1조 2,855억 원.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2억 달러, 3조 1,420억 원, 자유현금 흐름이 7억 달러, 9,997억 원, 현금 및 투자 자산이 4억 달러 증가하여 총 370억 달러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유동성이 이렇게 좋은 거죠. 52조 8,500억 원을 현금을 갖고 있다. 그래, 현금 흐름엔 전혀 문제가 없다. 앞으로 추가로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고, 로봇택시도 만들어야 되고, 사이버캡도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은 전혀 문제 없다. 얼마든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영 현황. 새로운 모델 Y 생산 속도가 과거 어떤 모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100개 이상의 메가팩을 생산하고 있다. 모델 Y가 처음에 생산이 좀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상하이에 메가팩토리 공장을 새로 지어서 1월 달부터 생산을 했잖아요. 벌써 100개 이상의 메가팩을 생산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및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이 생산 라인에서 출고장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영상에서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생산 라인에서 출고장까지, 거기까지 혼자 줄 서서 막 가고 있어, 줄 서서.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리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가, 언슈퍼바이저가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머리, 요약본. 1분기 동안 우리는 업계 최초로 모든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 모델 Y의 생산 라인을 동시에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테슬라 팀은 4개의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증설하면서 세계 대륙에 걸친 공급망을 차질 없이 관리해내요. 우리의 운영 및 공급망 관리 역량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AI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축이며 지속 가능한 풍요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AI 인프라는 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전력 수요와 함께 우리의 에너지 저장 제품의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전환하며 추가 전력 용량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관세 환경은 자동차보다 에너지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안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가 그죠? 자동차보다 에너지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거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좀 더 안정화되고 뭐 그렇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 및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정책은 테슬라와 동종업계 전반의 글로벌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과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제품 수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자율 로봇을 고객과 공장에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우리의 실제 환경 기반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다른 고객 공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축한 저비용에 현지화된 제조 기반은 전 세계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이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강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부가 가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서머리는 일단은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 요약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총 자동차 매출이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거든요. 밀리언스. 2025년 1분기 자동차 매출이 13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8,492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전에는 173억 달러였어. 24조 7천억 원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한 걸로 보여지죠. 에너지 관련된 거는 2024년 1분기 때 16억 달러였는데 지금 27억 달러야. 무려 67%나 급증했어. 대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중국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서비스 및 기타 매출에서도 15% 정도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은 총 합친 총 매출액은 19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5천억 원, 전년 1분기 대비 약 9% 감소했습니다. 총 매출이. 총 매출 이익은 31억 달러로 2024년 1분기 대비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좀 중요한데, 매출 이익률은 2024년 1분기에 17%에서 이번에 16.3%로 소폭 감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있고, 에비타가 있죠? 영업비용은 27억 달러로 2024년 1분기 25억 달러 대비 9% 영업비용은 늘었어요. 영업비용은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걸 뺀 거거든요. 충당금 이런 거 다 상각도 다 뺀 건데 영업비용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조정 에비타야. 실제적으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영업비용, 그게 조정 에비타인데 그거는 이제 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통 주주들에게 기속되는 순수익, 보통 주주들에게 기속되는 주당 순이익,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024년 1분기에 0.45달러였는데 이제 요거는 0.27달러로 많이 내렸어요. 주당 순이익이. 이제 영업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현금 흐름은 아까 보시다시피 369억 달러, 52조 7천억 원으로 빵빵하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 앞에 거를 요약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총 매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하여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7조 5,700억 원. 전년 대비 매출은 다음 항목에 영향을 받았어요. 모두 4개의 차량 공장에서 모델 Y 업데이트로 인한 차량 인도량이 감소를 많이 했어. 인도량이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감소를 했겠죠. 제품 구성과 판매 인센티브로 인한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의 하락을, 당연히 인센티브도 주고 차가 안 팔리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재고 있죠. 모델 Y 구제품, 그걸 덤핑해서 팔아야 되잖아. 연금화해야 되잖아. 그거를 안고 갈 수가 없잖아. 재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 줄어들었겠죠. 3억 달러 규모의 환율 손실도 봤다.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서비스 기타 부분은 성장했다. 이건 성장했고, 규제 크레딧 수익, 이게 탄소 배출권이죠. 규제 크레딧 수익은 증가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매출 부분이었고, 이익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감소하여 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1%였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다음 항목과 영향을 주로 받았는데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한 때문이고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죠. 모델 Y 새로 리프레시 하면서 AI 및 기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영업비용이 증가했겠죠. 당연히.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분의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지.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으니까. 2024년 1분기 사이버 트럭 생산 확대했다는 비용이 감소했다. 차량당 원가가 감소, 원자재 비용 하락 포함 모델 Y 생산 감소로 고정비 분산 효과는 줄어든 부분이 일부 상쇄되었다. 현금은
분기말 현금성 자산 및 투자자산은 370억 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52조 8,600억. 이전 분기 대비 4억 달러 증가한 주된 이유는 7억 달러의 긍정적인 자유현금 흐름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은 지금 현재 테슬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운영 자금 서머리죠. 오퍼레이셔널 서머리.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이건 모델 Y와 모델 3의 딜리버리, 인도량. 생산량은 한 16% 정도 감소했지만 딜리버리는 12% 감소를 했어요. 다른 모델들도 18% 감소했고 총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는 토탈 딜리버리는 총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로 해주는 게 있어요. 테슬라 소유의 차량을 리스로 빌려주는 게 있어. 그거는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64%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져요. 글로벌 비이클 인벤터리 데이어블 서플라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재고를 며칠을 보유할 수 있느냐. 보유 재고량이 22일을 보유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작년 1분기에서는 28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늘어나면 판매량이 감소되는 거고 너무 줄어들면 생산량이 부족한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18일, 19일, 12일 막 이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플릿. 이게 뭐냐면 모바일 서비스 플릿인 테슬라는 정비소 방문 없이 고객 차량을 직접 방문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특수 정비 장비를 탑재한 밴을 운영한다. 모바일 서비스 플릿. 요게 이제 작년에 1897대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1799대를 운영해서 5%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이제 그 AS 센터, 전시장, 딜리버리 센터, 기가팩토리 등 각 지역 거점 있죠, 거점, 지점. 그거는 한 10% 정도 늘어났다. 전 세계 1300개 정도로 10%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건데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제가 계획대로 새로운 모델 Y 생산 라인 전환으로 인해 몇 주간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전환 기간 동안 우리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신모델 생산을 위해 공장을 준비하기도 했다. 변하는 무역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더 저렴한 선택지의 중요성은 저가형 차량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공장이 3개잖아, 그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네바다의 세미트럭, 텍사스. 4월 기가팩토리 텍사스는 4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 일회 충전거리 362마일 보조금 적용 시 6만 3천 달러 미만 시작하는 롱렌지 사이버 트럭을 출시했다. 이게 보조금 받으면 6만 3천 달러 정도 되나 봐요. 보조금 안 받으면 그때 받죠. 6만 9,990달러였어. 6만 3천 달러. 근데 이게 좀 아쉽죠. 근데 뭐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보급형이면 한 2만 달러 싸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사이버 트럭의 특성이 또 많이 덜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요. 기가팩토리 네바다는 기록적인 배터리팩 생산을 달성했다. 미국 내 모델 3 및 모델 Y 출고 차량은 100% 미국산 배터리팩이 탑재되었다. 대단하다, 그죠? 또한 우리는 네바다의 테슬라 세미, 텍사스의 사이버캡 생산 라인 설치를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일정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캡 생산을 내년에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거잖아, 그죠? 자, 아시아, 태평양, 상하이, 신형 모델 Y 출시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하루 기준 최대 주문 기록을 달성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의 원가 구조와 경쟁력을 검증해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우리는 경쟁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믿고 있다. 상하이 공장은 6주 만에 완전 생산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빠른 생산 속도다. 또한 우리는 FSD, 감독형 완전자 FSD를 북미 외 지역 최초로 중국에서 출시했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도 현재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유럽 및 중동,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 베를린은 50만 번째 모델 Y를 생산했다. 텍사스에서는 40만 번째 생산했었죠.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럭 출고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번에 영상 우리가 함께 봤었어요. 그죠? 사이버트럭이 북미 외 지역에 처음 출시되는 사례다. 그 다음에 FSD가
유럽에서 규제 승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서는 프리몬토 공장이죠. 모델 3와 모델 X를 10만 대 생산하는 캡 능력을 갖고 있어. 모델 S와 모델 X를. 그 다음에 모델 3와 모델 Y는 55만 대. 상하이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를 95만 대 생산할 수 있어. 베를린에서는 모델 Y를 37만 5천 대 생산할 수 있고, 텍사스에서는 모델 Y를 25만 대, 사이버 트럭을 12만 5천 대 생산할 수 있어요. 네바다의 테슬라 세븐은 아직 생산을 안, 올 연말부터 생산한다 그랬고요. 테슬라 지역별 테슬라 차량 시장 점유율, 작년 말부터 올 연초까지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모델 Y를 새로 리프레시 모델로 교체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탓이었고, 또 다시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요것도 이제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우리는 자율주행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 즉 비전 전용 아키텍처와 수십억 건의 실제 데이터를 학습한 엔드-투-엔드 신경망이 다양한 지역과 활용 사례의 확장이 가능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구현으로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다. 일단은 카메라를 통한 비전 전용, 우리 라이다 이런 거 안 써요, 테슬라는. 그 다음에 수십억 건의 실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거,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국가별 학습 데이터 없이도 중국에서 FSD를 출시함으로써 입증되었다. 중국에서는 그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도저 컴퓨터를 가져가는 걸 못하게 했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다른 데서 수집한 주행 정보만 갖고도 중국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는 국가별 학습 데이터 없이도 중국에서 FSD를 출시함으로써 입증되었다. 현재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으로 생산 라인에서 출고장까지 이동하고 있다. 당연하죠. 요새 이게 그 사진이야. 이게 그 사진. 생산 라인에서 출고장으로 스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025년 6월까지 오소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서비스 개시, 이걸 확언을 해줬어야 돼. 이걸 연기될 거라는 얘기가 자꾸 있었거든. 이거 연기되면 테슬라 주가 오늘 폭락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언급을 해서 6월 달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그 다음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옵티머스 로봇 파일럿 생산을 시작했고, 공장 전반에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본격적인 확대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요것도 매우 중요해. 저가형 차량 출시하는 거, 그것도 뒤에 나와. 뒤에 있어요. 아웃룩, 전망, 거기에, 올해 상반기에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정말, 우리 생각한 대로.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신경 쓰려면 이걸 얘기하고 이걸 지켜야 되겠지.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OTA, 오버 더 에어, 무선 인터넷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야. OTA를 통해서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다. 최근 지원 대상 차량에 적용된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다. 차량이 그냥 주차해 놓으면 밤사이 업데이트가 돼. 업데이트가 되면 차량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져. 대단하죠. 뭐 이게 테슬라의 특징이잖아요. 어댑티드 헤드라이트, 전조등의 개별 픽셀을 선택적으로 낮춰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눈부심을 줄이는 기능. 요거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실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후방 교차 경보음, 차량 후진 시 횡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방향에서 경고음을 울려주는 기능. 또한 중국에서 고객 인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슬라 자체 제작의 대화형 탑승 튜토리얼 웹을 출시했다. 튜토리얼이 뭐냐면 튜터가 뭐 선생님이잖아요. 개인 교습 이렇게 튜터잖아. 테슬라 차량을 운영하는 그 내용 방법을 문자나 또는 매뉴얼이나 또는 소리로 들려주고 알려주는 웹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게 대화형 탑승 튜토리얼 웹이야. 나 이거 테슬라에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가 막 말로 설명해 준다는 거지. 스마트폰에서. 배터리 파워트레인 및 제조. 우리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충족하는
4680 배터리셀을 출시하여 사이버 트럭이 7,500달러 소비자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 69,990달러에서 750을 빼니까 아까 62,000 얼마에 판매를 한 거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에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4680 배터리의 각 구성 요소를 최소 2개국 이상에서 조달하도록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다. 리튬 정제 공장 만들었잖아요. 양극재 생산 공장은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년이면 올해잖아, 올해. 핵심 배터리 소재의 미국 내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래서 FSD 감속권 누적 주행한 거리는 이 단위가 10억 마일이니까 35억 마일이야. 35억 마일. FSD 12, 버전 12, FSD 버전 11. 최근 게 중요하죠, 최근 게. 그 다음에 모델 Y가 감독 없이 좌율 주행으로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출고 주차장까지 주행하는 사진. 우리가 영상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에너지하고 이제 서비스 관련된 내용. 에너지, 서비스 앤드 기타 다른 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기별 설치량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워웰과 메가팩 생산 능력의 확대가, 파워웰은 이제 가정용이고 메가팩은 산업용이겠죠. 확대가 TTM 기준. 이 TTM이 뭐냐면 트레일링 12 months. 뭐 그래서 최근 12개월 예중이야. 트레일링은 과거에 12, 12 months 그래가지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설치량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과 단기적 수요 공급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의 전기화와 AI 성장은 에너지 저장을 기저부하 공급원 및 전력망 안정성 확보 수단으로서 더욱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에너지 생성 및 저장, 파워웰 설치는 4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 미국은 이제 요번에 막 불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로도 끊기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파워웰 설치가 더 늘어나겠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고장나면 1시간 만에 수리해버리니까. 전봇대 정전되면. 처음으로 1기가와트를 돌파했다. 현재는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사업 부분의 매출 총이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었고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물량은 이번 분기 설치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장은 100개 이상의 메가팩을 생산하였고 해당 메가팩들은 고객에 배송 중이다. 호주로 막 싣고 가고 그런 거 뉴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룩, 여기 이제 전망인데 볼륨은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가 자동차 에너지 공급망, 우리의 비용 구조, 내구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건 어렵다. 우리는 차량 및 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에 신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의 성장 속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 공장 확대 수준, 보다 강분명 거시경제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2025년 가이던스에 대해 2분기 실적 발표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금 1분기에는 아직은 저가형 모델이 2분기에 나오니까 지금 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지금 발표 안 하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할 거다. 현금은, 캐시는 우리는 제품 개발 로드맵, 장기적인 생산 능력 확장 계획, 기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불확실한 시기에도 견조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프로핏, 이익은 우린 제조 및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드웨어 관련 수익과 더불어 AI 소프트웨어 차량 기반 서비스의 수익 증가도 가속화될 수 있다. 요거 생산.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생산 계획은 요게 또 가장 중요해. 2025년 상반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상반기에 출시하겠다잖아. 저가형 모델을. 이게 나오면 이제 이건 BYD 시장을 침범하는 거거든. 잠식하는 거거든. 요거까지 나왔어요.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그 다음에 저가형 모델 이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했어요. 이 차량들은 차세대 플랫폼 요소들과 현재 플랫폼 일부를 함께 활용하며 현재 차량들을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불확실한 시기에도 자본 효율적으로 차량 생산량을 신중하게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예상되는 최대 생산 능력인 300만 대를 완전히 활용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도
2024년 대비 60% 이상 생산 증가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전용으로 개발 중인 로보택시 모델 사이버 캡슨 혁신적인 언박스드 제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그죠? 언박스드 그 영상을 같이 보여드렸어. 그죠? 그래서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기술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 뭐 전망적인 부분 다 살펴봤고, 요거는 이제 사진인데 모델 Y 이벤트, 모델 Y 리프레시 모델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뭐 그런 사진을 또 올렸더라고요. 뉴 모델 Y 딜리버리 이벤트. 그 다음에 요거. 테슬라 디너.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죠. 이게 식당이야, 레스토랑이야. 그 다음에 극장도 있어. 극장도 있고. 그래서 충전하면서 식사도 하고, 야외 극장에서 영화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 충전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야. 그걸 만들었어요. 커밍 순. 조만간에 오픈할 것이다. 지난번에 이 관련된 영상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거는 네바다 사막에 있는 세미 트럭 대량 생산하는 공장. 사이버 트럭 새로 나온 거겠죠? 새로 나온 사이버 트럭. 파워웰. 옵티머스 로봇. 프리몬트 파일럿 프로덕션. 요 사진을 좀 잘 볼게요. 프리몬트 공장에서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옵티머스 로봇을 쫙 서 있고 여기서 막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지금까지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보다 더 악재가 나올 게 없잖아. 이제는 긍정적인 뉴스만 나올 게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